드디어 기생충을 봤습니다. 기생충 리뷰를 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니 이미 국내외에 너무 훌륭한 리뷰들이 넘쳐나서 저는 행운과 함께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바로 봉준호 감독님을 픽사에 초대해 점심시간 그리고 영화 상영 후에 Q&A를 통해 들을 수 있었던 뒷이야기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몇 이야기는 다른 영화제 Q&A 세션이나 요즘 한창 바쁘게 미국 매체와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등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다 찾아볼 만큼의 팬이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도 있을 테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Q&A 이야기가 많으니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포를 원치 않으면 여기서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학부 졸업작품을 20분짜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할 만큼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고 디테일한 영화 콘티도 직접 그릴 만큼 이쪽 분야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봉준호 감독님과 다른 픽사의 감독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봉 감독님이 장편 애니메이션 연출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픽사로 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른 감독들이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봉 감독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을 수만은 없는 게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감독인 조지 밀러 감독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지 밀러 감독으로 말하면 매드맥스로 가장 유명하지만 막상 아카데미는 해피핏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수상한 감독입니다. 게다가 꼬마돼지 데이브도 감독한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감독이죠. 봉준호 감독은 유럽 영화제에서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오가는 또 다른 감독인 브래드 버드 감독과도 간단히 인사하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빵세 감독은 미션 임파서블도 찍었지만 인크레더블과 라따뚜이도 만들었고 그리고 제 무릎에도 누웠던 봉준호 감독이 당장 다음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향후 5년 뒤에는 정말 진지하게 처음으로 전체 관람가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진지하게 조언해준 픽사 감독 중 한 명은 폴라 익스프레스, 라이언 킹, 해피핏 같은 작품들의 문제점은 실사 영화 감독들이 애니메이션 스킨만 씌우고 실사 영화 연출을 적용해서 만든 작품들이라 애니메이션 고유의 매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 감독님께 부탁한 말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면 애니메이션의 연출로 부탁한다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화에 사용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질문이 나와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봉준호 감독님이 음악 사용에 있어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성균이 자신의 차에서 정체불명의 속옷을 발견하는 이 장면인데요. 봉준호 감독은 개봉이 몇 주 남지 않았을 때 영화가 이 정도쯤 진행됐을 때 관객들이 지루해하면서 졸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감독님께 이쯤에서 강한 타악기가 들어간 음악으로 바꿔달라고 강하게 부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마 음악 감독님이 되게 하기 싫었을 것 같다고 안 그랬을 걸 하는 후회가 된다고 가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둘은 살인의 추억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입니다. 막상 둘이 작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점심때 뭐 먹을까? 와 같은 이야기 혹은 둘의 아들이 23살 동갑내기여서 여느 아버지들처럼 자식 걱정을 완전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을 준비하며 송강호 배우에게 다음 작품 같이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송강호 배우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슨 내용의 작품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Q&A 시간에 송강호 배우만이 소화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냐고 질문했는데 바로 이 장면, 송강호 배우가 이성균을 찌르는 이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개연성 없어 보일 수 있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바로 이전에 송강호의 클로즈업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은 인디언 모자를 배우에게 씌우고 표정을 최대한 잘 잡을 수 있는 클로즈업으로 세팅을 하고 DP와 상의 후 가장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를 선택해 그의 표정을 담아낸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강호 배우에게 거의 연기 지도를 하지 않았는데 딱 한 장면, 이 소스 묻은 휴지를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 나도 이렇게 일이 돼서 안타깝다
라는 표정을 지어주길 바란다는 디렉션을 유일하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옥자의 이 장면, 자신들이 도축될 거라는 걸 모르는 채 도축장 앞에서 순진한 얼굴로 쭉 늘어서 있는 가축을 내려다보는 이 순간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도축 공장에서 실제 공장식 도축 시스템에 대한 리서치 트립 차원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맛있게 먹고 있었던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어 가는지 알게 되면서 한동안 고기 섭취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콜로라도의 그 도축장은 하루에 소 5,000마리를 도축하는 곳인데, 네, 맞습니다. 하루에 5,000마리. 모든 부분이 매우 정밀하게 분업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의 혀만 하루 종일 잘라내는 부서가 있었고, 소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척추부터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는 기술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를 절반으로 나누는 기술자는 총 4명밖에 없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정확히 소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서 이들이 그 공장에서 가장 고소득자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소의 고통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도축하고 있다며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루 종일 공장 안에서 감상하다 해가 지평선에 가까워질 무렵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잠시 공장 밖을 나왔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순진한 표정으로 쭉 늘어서 있는 수천 마리의 소를 바라볼 때 매우 강한 감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옥자에 재현한 것입니다. 이후 봉준호 감독은 한동안 채식주의자로 지냈는데 수년이 지나고 점점 다시 고기 섭취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생충의 스토리는 봉준호 감독의 머릿속에 수년간 머물러 있다가 막판 4개월에 시나리오의 형태로 작성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써가던 시기에도 지하실에 살던 커플에 대한 스토리는 없었는데, 시나리오 작성 마지막 3달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써가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디벨롭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공동 작가가 있어도 결국 본인이 다시 써야 직성이 풀린다며 픽사 같은 곳은 어떻게 공동으로 이야기를 디벨롭하고 대사를 바꿔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아내분이 제발 시나리오 잘 쓰는 작가를 좀 믿고 맡겨보라고, 이제 연출에만 신경 쓰라고 구박한다고 농담조로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팬의 입장에서 계속 라이터 디렉터로 작품을 이어가시길 희망해봅니다. 참고로 기생충과 곡성의 촬영 감독인 정재일 촬영 감독이 미국 에이전트와 계약을 해 이제 미국 작품에서도 그의 카메라 조명 연출을 감상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아가씨를 마치고 그것으로 시작해 킹스맨 등의 촬영 감독으로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정훈 촬영 감독님에 이어서 국내파 촬영 감독의 실력을 헐리우드에서도 점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으로,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아카데미에 한국 영화사 최초로 노미네이션 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히 외국어 영화 부분이 아닌 감독상과 같은 부분까지 언급될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봉 감독님은 I didn't plan it 이라고 마치 영화 속 송강호의 대사가 연상되는 말을 하면서 센스 있는 답변을 해서 픽사 관객들을 빵 터지게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자신은 그냥 지금처럼 이기적인 아티스트로 작품만 쭉 해가겠다 라며 Q&A 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